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현재 국내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으며 1GB D램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삼성하면 반도체라는 신화를 달성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산업을 권유한 김양수 안한그룹 회장입니다. 김양수 회장은 반도체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국내 최초로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제품 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삼성과 LG인데요. 이들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되었습니다. LG는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TV를 생산했고 흑백 TV에서 밀린 삼성은 컬러 TV 개발에 성공하며 이를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는데 컬러 TV1호 생산의 주인공은 한국 반도체의 선두주자 김양수 회장의 안암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를 이끌었던 안암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현재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암그룹의 역사와 몰락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12년 전라남도 광진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양수는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이라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본 대학에서 법과 전문부를 수료했으며 부친으로부터 장가를 권유하는 편지를 받고 귀국하여 부친이 점찍어 놓은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1만 무역공사를 설립하여 일본에서 자전거 부품 등을 수입하여 만주에 내다 파는 무역업을 시작했고 광복 후에는 안암산업공사로 회사명을 바꾸고 자전거 부품을 직접 만들며 회사는 가파르게 성장했죠. 그는 30살이 되기 전에 은행에 몇만 원씩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1만 원이면 서울의 전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러다 1958년 돌연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의정활동이 중단되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것이 반도체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배 한 척을 가득 채워도 20만 달러였지만 반도체는 트렁크 하나만 채워도 200만 달러는 거뜬히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가족과 친지들은 당시로선 생소한 반도체에 대한 반대가 심했는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결국 1년 정도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 최초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양수 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다들 말렸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인데다 내 나이가 환갑을 바라볼 때인지라 그럴 만도 했죠. 그러나 자식들이 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몸이었으니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일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장 부지와 생산시설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낡은 공장을 매입하고 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구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장은 2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한민국을 믿고 반도체를 구입하겠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김 회장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고 있던 장남 김주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김주진이 사업에 참여하며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진은 미국 내의 반도체 판매 회사인 엠코 코리아를 설립하여 판매를 담당했는데 교수였던 장남이 합류하자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결국 미국에서 반도체 샘플 200개 제작을 의뢰받고 당시 안암의 7명의 직원들은 한국 최초의 반도체 제작에 성공하며 안암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7명의 직원은 1000명으로 성장했으며 반도체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회장은 장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그는 나의 창업 동지로 큰아들이 없었다면 반도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나와 도왔는데 나는 생산을, 장남은 해외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동지였죠. 그리고 차남 김주태 또한 공과대학 공학 박사로 듀폰사의 연구원으로 지내다 경영에 합류하여 김 회장을 도왔습니다. 이후 안암산업은 더욱 성장하여 국내 최초의 컬러 TV를 생산했고 유명 손목시계 알펙스를 생산했습니다.
80년대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 반도체 공장과 시계 종합 공장을 준공했으며 반도체 정밀 사업을 영위하는 아남 인스트루먼트를 설립했고, 일본 니콘사와도 제휴하여 광학 사업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직원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세계적인 불황이 왔을 때 평소보다 일감이 줄어들어 인력이 남아돌았고, 이에 인사부서는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양수 회장은 인력 조정을 결코 하지 말라고 제시하여 인력 감축 없이 그 인력 그대로 어려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식 덕분에 대형수로 공장에 물이 잠겨 생산 라인이 중단되자 직원들은 헤어드라이기로 기계를 말려가며 납기회를 맞추기도 했죠. 그리고 대기업 등을 다니며 반도체 사업을 장려한 것도 김양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에도 결정적인 조언을 했는데요. 이병철 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었죠.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한다. 이후 삼성과 현대, LG 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아남의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남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후 한때 삼성 반도체 공장의 한 라인이 모두 아남 출신 사람들로 치어져 아남 라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일이 있었는데,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주영의 현대 또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남의 기술자를 대거 스카우트하자 상공부가 현대에 사업을 내줄 것인가에 대해 김 회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현대가 하든 우리가 하든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반드시 현대의 반도체 사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는 당시 농지를 묶여있던 경기도 이천에 공장 부지를 마련하여 사업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당시 공장 설립에 관한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둘째 아들에게 현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하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 회장은 정치권의 싸움에도 휘말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지만 정경 유착이라는 의혹을 받을까 생각하여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었죠. 한 번은 박근혜가 서강대 전자공학과 재학 시절 담당 교수와 아남 공장을 견학하여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때에도 김 회장은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코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매우 검소했는데 식사는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추어탕이나 설렁탕을 즐겼습니다. 구두는 10년 넘게 신었으며 양복은 언제 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었죠. 티슈는 절반으로 쪼개 쓰고 배달되는 신문에 끼어들어오는 광고 전단지도 메모지로 활용했습니다. 집 또한 매우 검소해서 장남이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매우 초라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회고록에서 적어도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가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답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겐 이렇게 검소했지만 나눔을 잊지 않았는데 특히 고향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올 시기에는 모교에 컴퓨터를 기증했고 서울 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분이었지만 고향 일이라면 언제나 고개를 끄덕거리며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회상했습니다. 1992년 김양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며 장남 김주진에게 회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이후 아남그룹은 더욱 성장하여 세계 21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아남은 비메모리 분야 진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나 투자 직후 발생한 외환위기로 그룹이 흔들렸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동무그룹에 넘어갔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분은 미국에서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엠코 테크놀로지의 역으로 인수되었습니다. 당시 김양수 회장은 아남반도체 매각 시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한국이 해당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누가 하든 상관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외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십 년간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으로 해온 엠코는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엠코 테크놀로지를 이끌던 김주준 회장은 포브스가 선정한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한편 네오에이지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나성균 씨가 김양수 회장의 외손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남그룹은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렸지만 한국 반도체 역사를 읽어온 김양수 회장의 업적은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반도체 사업에 착수하여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국가로 발전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